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문대 할망. 요 지문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갑니다. 일단 얘 구체적인 지형과 혹은 구체적인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알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갑니다. 설문대 한망이 한라산을 어떻게 만들었답니까?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붙었는데 천지 개벽할 때 아마도라는 표현이 아망하연도, 이게 방언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방언을 사용을 했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구어체적 표현이고, 구어체라는 건 말하는 듯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방언이다 보니까 향토성, 토속감과 같은 게 드러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아마도 열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오다 라고 했어. 열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뭐냐면 열린 사람, 이 뭘 상징할까요? 열린 사람이라는 게 열린 사람? 천지를 만든 사람이란 소리예요. 천지를 만든 사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열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주 키 크고 센 사람이 딱 떼어서 하늘을 우태로 가게 하고 땅을 밑으로 하여서 하고 보니 라고 했어. 그러니까 천지를 만든 사람이야. 여기가 물바다로 살 수가 없으니 가로 돌아가며 흙을 파올려서 제주도를 만들었다 한디 라고 했어. 자,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물바다니까 살 수가 없으니 거기 돌아가서 흙을 퍼 올림이야. 흙을 퍼 올림. 이게 제주도에 뭐랑 좀 비슷하다? 지명과 지형을 언급한 거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전설로 하는 말 있죠 라고 했어.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어떻게 만들었답니까? 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갑니다. 옛날에 그 제주도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할망이 있었는데 이 할망은 굉장히 큰 할망인데 이 할망이 한라산에 앉아서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한라산이 너무 높아서 빨래하기가 불편해서 한라산 고고를 잡아당겨서 내던졌는데 그것이 꼭대기가 내던진 곳에 떨어졌는데 그 꼭대기가 지금 삼방산이라고 하는 산이 되었수다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한라산 고고리는 잘라낸 것 같이 팽팽합니다 라고 했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한라산이라는 걸 만든 어떤 전설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옛날에 설명디라 하는 키가 퍽 장대한 할망이 있었는데 이 할망이 어찌나 키가 크든지 한라산을 비계 삼아서 누워서 한 발은 바다에 넣어서 물장구를 쳤대요. 이 지문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 할망이 어느 날 표선에 와서 속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이 앞길은 바닥을 없애고 육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수다. 그래서 표선 사람들은 옷감을 모으고 짤 수 있는 대로 짰는데 99펄 밖에 못 모았수다 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설명대 할망 속옷을 만들면 100필이 드는데 한 필이 모자라서 앞자락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설명대 할망은 마음에 차지 않았지만 표선 사람들이 성의와 고마워서 깊고 깊은 표선 앞마당을 메웠수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표선 앞마당은 하얀 모래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집집마다 톱이란 톱은 모두 날이 무뎌져 있고 또 집집마다 소와 말의 등가죽이 벗겨져 있고 지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으다.
설명디 할명은 밤새 집집의 톱을 모두 걷어다가 한라산 낭을 베고 소와 말로 낭을 날러다가 깊은 바닥을 베우고 그 위에 흙을 덮었는데 흙을 모자라서 흰 모래로 덮어버렸으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주도 그렇게 만들었던 소리예요. 지금도 풍랑이 심해서 파도가 일면 낭조각이 솟아나오고 낭조각이 솟아나오면 이 고장은 흉년이 듭니다. 설명디 할머니 바닥을 메운 뒤 많은 흙을 날란 뒤 그 흙을 흘러서 쌓인 것이 표선 서쪽에 있는 매봉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 봐봐. 이게 다 전설이야, 전설. 전설. 근데 전설은 뭐가 필요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그래서 있잖아. 얘는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독이 돼요. 내용을 인지를 하고요. 서술상의 특징을 인지하고요. 문제 진짜 한 적당히만 풀고요. 아무 짓 하지 말고 시험장 들어가서 읽어야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거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했잖아. 뭐 99%라고 하면서 이게 모자름이잖아. 근데 선지로 시험에서는 모두 모았다 라는 형식으로 적절하지 않게 출제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요, 들어가서 읽어야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대신 내용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발췌독이 가능하게끔, 아! 옷과 관련된 단락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아! 그 소나 말에 등가죽 벗겨가지고 거기다 땅 팽팽하게 쌓고 그 위에 흙을 퍼다 나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래 쌓았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너네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용 정리됐죠? 얘는 선생님 오늘 지문의 메인 핵심 지문이 아닙니다. 얘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얘는 좀 디테일하게 정리할 거예요. 얘는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설문대 항상 너무 대충 한 것 같은데 시험에 출제될 거라도 좀 제대로 정리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한번 봐봐. 일단 이 갈래는 설화니까 그 주제를 좀 얘기해보자면 주제는 제주도를 만든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제주도를 만든. 납득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설화다 보니까 이게 전승된 거잖아. 전승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 전승된 거잖아. 그리고 이 제주도의 지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요. 요거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전승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전승자가 진실된 이야기라고 인식합니다. 여기까지 좀 알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봐봐. 신성하다고는 믿지 않으나. 진실된 이야기야. 왜? 증거물이 뒷받침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얘기를 해서 특별한 지형과 실존 인물들, 그 역사적인 거나 구체적인 인물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한다는 거.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봐. 이거 진실된 이야기지만 but 신성시는 아니에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전설이기 때문에 신성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 지명 정도 제시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걸 뭘 그렇게 인지하려고 하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얘 말고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요건 좀 디테일하게 다 싹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가볼게.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선생님이 일단 주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자, 주제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일상적 경험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돼서 삶을 뭐 한다? 성찰한다는 소리입니다.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길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성찰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갑니다. 처음 파트. 자, 처음 파트 보면 지난 겨울은 추위도 유별났지만 큰 눈은 또 얼마나 자주 왔는지 나는 도시보다 기온이 3, 4도 낮은 산골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나다시피 했다라고 했어. 이해됐니? 그럼 봐봐. 지난 겨울이 일단 중요한 게 눈이 졸라 많이 와서 산골에서 뭐 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야. 납득됐어? 봐봐. 이 공간이 뭐 부정적이다? 일단 부정적 한번 해볼게. 이 고립됐다라고 표현하니까 이해됐어? 이 고립됐다는 표현 선생님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고립됐다는 게 일단 화자의 현재 위치라 할 수 있겠죠. 현재 위치. 여기까지는 공감이 됐어? 화자의 현재 위치라는 거. 이해됐죠? 화자의 현재 위치.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화자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이 화자의 현재 위치의 속성이 좀 드러나는데 굉장히 춥고 힘든 좀 고립된 지역이다. 되게 힘든 거겠죠. 자, 뒤에 한번 가볼게. 나는 눈 공포증이 있다. 일단 나라고 나왔어. 나 한번 가볼게. 나가 뭐가 존재해? 눈 공포증이 존재해. 눈 공포증이 존재해요. 어머니가 눈길에서 가볍게 넘어진 줄 알았는데 엉치뼈가 크게 부서진 중상이어서 말년에 5, 6년을 집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부터다. 자, 이거 from 뭐냐면요. from 어머니의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무서운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눈을 핑계로 외출에 삼가게 되니 책 볼 시간도 많아지고. 그럼 봐봐. 이 고립됐다는 게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밀린 원고 빚도 대강 갚을 수 있게 되어 라고 했어. 독서를 많이 하고 원고 작업도 많이 한 거야. 대강 갚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지만 산에 못 가게 된 것은 여간 아쉽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산을 방문하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뭘 못 가는 거야? 산을 못 가나 봐. 여러 가지 불편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이 골짜기로 이사 온 것은 손자니 산 때문이었다. 자, 산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 소망과 욕구 때문에 도시에서 벗어남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계속 가볼게요. 아차산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을 만큼 높지도 험하지도 않다라고 했어. 실제 아차산 있잖아요. 오케이. 아차산 역도 있다, 얘들아. 서울을 둘러싼 기품 있고 웅장한 명산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즉, 뭐 그렇게까지 막 명산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나는 첫눈에 들었으니 아마 그 산세가 내 나이에 버겁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터이다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산은 못 오를 만한 산은 아니었다는 거지. 괜찮다는 소리겠죠. 다음으로는 사람들한테 시달린 흔적이 없이 청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산을 방문하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아차산이에요. 이 아차산은 당연히 이 작가 입장에서 긍정적이겠지. 근데 이 긍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해. 아주 명확하지. 자, 첫 번째가 뭐겠어? 첫 번째가 산세가 험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좀 깨끗한 곳,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한 곳. 깨끗한 곳이어서 좀 좋아했나 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계속 한번 가볼게.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본 거였는데 사귀고 보니 그 안에 백제산성과 근래에 발굴된 고구려의 보루성터 등 적지 않은 유적지를 숨기고 있어 단지 훼손이 덜 된 자연의 이상의 것. 백제 고구려인의 웅혼한 기상과 옹골찬 정신의 맥을 굽이굽이 품고 있는 것처럼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좀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어 보이는 산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이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까닭이 되리라 라고 써. 능선에서 굽어보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마치 천연의 해저처럼 보여 왜 백제와 고구려가 거기를 차지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다 라고 했어. 즉, 거기서 이제 능선에서 굽어보면 이제 한강이 쫙 보이는데, 이거 좀 레전드네. 이렇게 듣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새 해맞이 능선으로 더 유명하고 그나마 더 서울 쪽에서 많이 오지라서 구리 쪽에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중간 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간 파트. 중간 파트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을에서 오르는 길도 너덧갈래가 되지만 내가 개발한 길은 1년 내내 아무하고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일반적인 길이 있고요. 나의 길이 존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쓴지 알겠지? 일반적인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존재해요. 딴 길은 가다 보면 약수터도 나오고 배드민턴장이나 암자도 나오는데 내가 다니는 길은 볼거리 없는 그냥 산길이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여기는요, 그냥 산길이에요. 그냥 산길이에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대신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나무와 풀들, 새들과 다람쥐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사람들이 안달리는 길은 꽃나무들이 온전하고 온갖 새들이 거침없이 지저긴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그냥 산길이 화자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에요. 자, 이거 왜 긍정적이냐면요. 여기서는요, 뭘 느낄 수 있냐면 자연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레전드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혼자 걷는 게 좋은 것은 걷는 기쁨을 내 다리하고 오붓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온전하게 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내 다리를 나하고 분리시켜 아주 친한 남처럼 여기면서 70년 동안 실어 나르고도 아직도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에게 라고 했단 말이야. 봐봐. 이 사람이 예전에는 다리를 등한시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이 다리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 작가한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다가오냐면, 나는 좀 남처럼 여기는데요. 남처럼 여기는데, 얘는 땅과 나를 연결해주는 소재야. 땅과 연결해주는 소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좀 정신적인 가치겠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 정신적 가치겠지. 그런 정신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가치를 내가 인지를 못했다는 소리겠죠. 감사한 마음은 늘 내 가슴을 울렁이게 한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 정신적 가치가 아니라 이 다리를 등한시했던 이때 있지, 이때. 이때는 당연히 부정이겠죠? 그죠? 그럼 정신적 가치의 반대가 뭐야? 물질적 가치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물질적 가치였어. 70년가량 동안. 근데 이게 이렇게 인식이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그때님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내 가슴 울렁거리는데 매일매일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소확행하는 거야.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이죠. 그죠? 이걸 느끼고 있잖아. 이 정신적 가치를. 그러나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찌 이런 복을 누릴까? 눈 온 산이 아니더라도 산에는 평지와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구를 받아주셔서 산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울렁임과 함께 차분한 경건. 아,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이라는 게 항상 뭘 지니고 있어? 항상 위험을 지니고 있어. 그 위험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위험을 지니고 있는 이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에 나름대로 좀 기도도 드리는 거지. 어떻게? 아, 잘 타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흥분되면서도 아, 오늘도 걸으면서 이 다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차분해지는 거지. 경건해지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다음 장. 하루는 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대. 이해했어? 얘 열쇠를 잃어버림이야. 그러면 하루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확 잘라서 이쪽 파트를 뭐라고 인지하면 새로운 사건이라고 인지하세요. 새로운 사건이라고. 공감됐죠?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 했다.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대.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현관문은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하여 밖에서 팔을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었대요. 다행이죠. 그래도 시간 걸리는 외출을 하려면 문단속을 안 할 수 없기에 오던 길을 되짚어 가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못 찾았대요. 그 후 며칠은 산에 갈 때마다 발밑만 보고 걸었지만 어디 꼭꼭 숨었는지 눈에 띄지도 않았대요. 자식들한테 준 스페어 열쇠를 회수해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된 후 비로소 발밑을 살피는 일에서 해방됐대요. 봐봐. 열쇠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발밑만 보게 된 거야. 발밑만 보게 된 거야. 그럼 내가 온전히 뭘 못 즐겨요? 자연을 감상하는 게 안 되고요. 다리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발밑만 집중하는 상황 자체가 화자한테는 뭔가 족쇄처럼 여겨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납득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끝 파트, 결말로 넘어가 봅시다. 어디냐면 끝입니다. 끝.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열쇠가 바로 길가 내 눈높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어. 누군가가 주워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걸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스페어가, 그러니까 여분의 열쇠가 생긴 후에 해방되고 나서요. 이제 거기서 주목을 안 하다 보니까 열쇠를 찾음이야. 그래서 열쇠가요. 기존의 열쇠겠죠? 여기까지 공감이 됐어? 기존의 열쇠겠지. 이해했어? 그 산책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 그럼 봐. 이게 그냥 산길이 나한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때 산길이요.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납득됐어? 그러면 나무에 걸린 열쇠를 본 순간부터 이 열쇠를 찾은 순간부터 이게 결론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타인을 인식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제 주제에 다가오죠. 타인관계 살아가는 사람. 본디부터 있던 오솔길이었으니 누군가가 낸 길이고 누군가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낸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 나의 길이라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렇게 돼서 누군가가 낸 길이에요. 즉 나만의 길이 아니야. 즉 내가 그렇게 길을 내고 걸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거기 길을 걷고 현재 누가 걷고 있어서 막히지 않았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누군가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철저하지 않고 감미롭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본다면 이 길이요, 누군가가 낸 길이면 결론적으로 어떤 친절한 사람, 왜 친절한 사람이 인식할까? 열쇠. 친절한 사람과 소통을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 믿음. 이건 누가 가지는 거야? 작가가 가지는 거야. 화자가.
작가가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나 혼자만의 길을 원했던 그 길을 걷는데 이제 고독함조차도 그 고독함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이 됐어요? 자, 요렇게 요 지문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서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볼 때 얘는 문제로 꽤나 어렵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파트에 선생님이 암기용으로 박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 암기용으로 박아놓은 거 그거 좀 잘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 말고는 딱히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운사에서랑 진달래 여기 수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서영아 진짜 올해 열심히 달렸다잉.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파이널 문제까지 참 잘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들로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들로 좀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파이널 문제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좀 기대하고 한번 다가가 봅시다.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딱 들어간다 라고 되는 순간 바로 알려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짧게 영상을 찍어서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지문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운사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선운사에서. 일단 선운사에서 현대시.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짧아요. 사실 진달래가 더 쌉줍니다. 일단 이 지문을 다가갈 때 반드시 주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주제부터. 자, 이거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요? 이 주제가 진짜 얘는 좀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자, 꽃이라는 소재가 나와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돼. 이해했어? 뭘 깨닫게 되냐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즉, 이 요소들에 대해서 느낌표로 바뀌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징들은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꽃이 그래서 얘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랑 엮어서 나오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꽃 피는 건 힘들어도 자, 이 피는 건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피는 건이라는 건 사랑의 완성이라고 좀 봐볼게요. 사랑의 완성. 이해했니? 사랑의 완성. 지는 건 잠깐이더군. 지는 건 잠깐이더군. 지는 건 잠깐이더군.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래. 얘들아, 이 진다는 게 뭘까? 이 진다는 게 이별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사랑의 완성, 즉 사랑을 이룰 때는 노력과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해.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 납득됐어? 근데 지는 건 잠깐이라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사라지는 건 결론적으로 순간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순간성이라는 소리야. 이해되는 무슨 말이지?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무슨 말이냐면, 자, 골고루 뭐 할 틈 없이? 골고루 쳐다볼. 그러면 이 골고루 쳐다본다니까 긍정적으로 좀 해볼게. 뭐냐면 사랑을 이루고 이 감정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누리고 애타는 감정 느끼고, 진짜 좀 말 그대로 이걸 누리는 건 순간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이게 님을 한번 생각한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사랑을 일고 누리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아주 양껏 느끼는 그 상황을 그 틈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빨리 훅 지나간다는 소리겠죠. 그죠? 아주 잠깐이더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계속 봐봐. 지금 이 생각할 틈 없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요거랑 끝에 계속 반복되는 거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종결음이나 시어가 좀 반복이 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랑을 이루는 건 되게 힘든데 이별이 한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잇는 건 어떠다? 힘들다는 거야. 아! 정말 공감이 아주 잘 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죠? 그대가 처음 내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랑이 시작될 때, 굳이 이제 피기할 필요가 없어. 그대가 내 속에서 처음 피어났대. 내가 이제 사랑의 감정이 딱 싹 틀 때,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사랑이 있는 건 힘들다. 왜? 나한테 그렇게 노력과 희생을 들여서 결국 피워내는데 이게 순간 사라지니까 나의 노력과 희생의 양과, 양을 하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랑 이 그리움의 정도랑 같다는 거지. 이 정도와 이 정도가 같다는 거지. 즉 내가 사랑했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훅 사라진다고? 나도 훅 사라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왜요? 이별한 이유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걸 드러내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이 순간성이라니까?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그래서 있는 건 굉장히 더디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있는 거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봐봐. 아, 진짜 이 감정이 이래야지 좀 문학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는 건 잠깐이더군. 마지막으로 써볼게. 있는 건 뭐라 얘기해요? 한참이더군요. 이 되게 웃긴 게 이 꽃의 개화 그리고 낙엽 사라지는 거지. 낙화. 그걸 통해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이제 비유적으로 드러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피는 건 힘들어요. 근데 지는 게 잠깐이거든? 그럼 이별도 잠깐 이게 확 잊어졌는데, 있는 게 또 한참이에요. 그럼 이 잠깐과 한참은 이게 대비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진다는 건 이별한다는 거고, 있는 것도 이별한다는 건데, 꽃은 훅 사라지고, 사람 훅 사라지는데, 내 마음은 한참 걸린다는 소리야.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얘기할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심지어 영영 한참이더 그런. 이해했어? 즉, 내가 정말 이 힘을 잊고자 하여도, 잊고자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진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영영 한참은 좀 다르게 해석하긴 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영영 한참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도 임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상징하긴 합니다. 왜? 꽃에 비유했잖아. 꽃이 낙화했던 죽었다는 소리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있는 게 참 오래 걸린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리감을.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그렇다고 막 완전히 단절되고 끝났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잊는 게 힘들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꽃의 생애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응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사랑과 이별에 대한 깨달음을 좀 보여주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참 먹먹해지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작품 볼 거냐면 진달래라는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외부 지문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진달래 말고 선운사에서가. 특히 고재정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우리 진달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달래 한번 가볼게요. 자, 진달래 다시 419 이 혁명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주제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냐면요. 주제는요. 419 혁명. 이거는 첫사랑과 외부 지문격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이 영상은 안 봐도 좋습니다. 여기부터는. 저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꺼도 돼요. 자,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간 친구들은 요거 보면 좋겠습니다. 자, 4.19 혁명에서 희생된 이 젊은이들을 뭐 하는 거야? 추모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말인지? 추모하는 거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이. 자, 난만이 뜻이 뭐냐면 꽃이 활짝 피어서 좀 화려하다는 소리야. 매뜨. 그러면 이 산에 진달래가 만개를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진달래가 만개했다라는 거를 다시 이 진달래가 만개했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거는 눈이 부시다라고 하고 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눈이 부시다. 자, 그날 쓰러져 간. 자, 그날이 언제일까? 4월 19일. 4.19죠. 그럼 그날이라는 거는 부정적이에요. 왜요? 희생이 있던 날이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때 쓰러져 간 누구? 젊은. 그때 젊은이들이겠지. 젊은 꽃사태가. 즉, 이 젊은이라는 게 뭘 좀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꼴 희생된 젊은이들이야.
됐죠?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럼 봐봐. 이 진달래 10,000개 했는데요. 10,000개가 굉장히 붉다 하고 내가 느낌표를 3개 박아줄게. 그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붉다라고 인식을 하냐면 마치 뭐와 같아? 마치 뭐와 같아? 한이 터지듯.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한이 터지듯 얘기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정말 그 한의 정서, 진짜 붉게 막 엄청나게 붉게 돼 있는 게 그게 막 어떻게 되냐면 한을 막 영탄적으로 막 으악 하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렇듯 너희는 지고. 이 너희겠지? 너희가 어떻게 됐대? 지고. 진다는 거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겠죠. 이유는 뭘까? 이게 뭘 상징할까? 죽음을 상징하겠지. 진다는 건 하강적 이미지일 테니까. 여기까지 공감이 돼서 죽음을 상징하겠지. 그 다음에 뭐라면 욕처럼 남은 목숨. 욕처럼 남은 목숨이래. 이거 누굴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화자입니다. 즉 더불어서 욕처럼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정이야. 근데 이게 남은 목숨이어서 부정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자신은 이 4.19 혁명에서 희생되지 않고 살아남았거든. 즉 살아남음이야. 약간 윤동주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독립투사로서 뭔가 좀 되게 약간 파이팅 있게 한 다음에 뭔가 좀 의로운 행동 많이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난 살아있잖아. 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살아남음이 좀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죄책감까지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는데 아마 죄책감까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화자로 하여금 뭐로 다가오게 되냐면은 어떤 책임감과 어떤 부담감 이런 걸로 좀 다가올 거야. 왜? 나는 그때 의롭게 죽지 못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래서 지친 가슴 위에 하늘이 무겁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좀 부재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좀 책임감을 느끼는 거지. 열년이 애틋할 정도로 그립게 꿈도 서러워라. 꿈도 서럽대요. 왜요? 내가 지금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4.19 혁명 때 희생했던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내가 좀 추모하는 글을 쓰면서 나는 그때 세상을 떠날 만큼 열렬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욕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꿈도 전부 다 서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이 됐죠?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진달래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뭘 보여주냐면 전통적 이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는 것까지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뒤에 박혀있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들은 제대로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